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늘부로 임시보호 신분이 종료된 IT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 요원들이 TSA가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이용해 수백 명을 체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적의 27세 여성인 모랄레스 로하스가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로하스가 비자 체류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해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그녀의 변호인단은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A는 항공보안 검색 과정에서 확보한 국내선 승객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공항구역 내에서 체포됐습니다. 최근 공항 단속은 중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체류 기한 초과자나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까지 대상으로 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선 이용 시 유효한 신분증뿐 아니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자신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현장에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휴대하라고 권고합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4일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임명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9월에 해당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현상 때문에 자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외에서 신규 H-1B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던 기술 업계 전문직 인력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늘부로 임시보호 신분이 종료된 IT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27일부로 IT 등 일부 국가 출신 임시보호 신분 수혜자 약 35만 명의 취업 허가가 만료됐습니다. CBS가 입수한 내부 문건과 2명의 아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정치인 논객들의 표적이 됐던 스프링필드 등 오하이오주의 대규모 IT 공동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 곧바로 위기에 처한 IT로 추방 항공편에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스프링필드의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작전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이스 관계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동적인 내부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학생 등록금 및 투명성 시스템, 스태츠로 불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술 및 인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소득을 IRS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저소득 전공학과로 분류되며 연방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낮은 전공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소득만으로 학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조나단 기에나프 교수는 인문학 분야는 교육의 성공 여부를 단기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치가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을 앞두고 뉴욕시 곳곳에서 대규모 팬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 행사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열리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록펠러 센터, 뉴욕 항공문화원 등 주요 시설이 공연의 상징색인 붉은색 조명으로 꾸며집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뉴욕 항공문화원에서는 티셔츠 제작과 응원봉 장식, 과거 공연 의상 전시, 특별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팬 교류 공간이 운영되며 일부 행사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BTS 주제의 뉴욕 버스 투어와 디지털 미술 체험, 환영 파티, 여러 행사장을 방문해 도장을 모으는 스탬프 행사도 마련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 맨해튼 지점에서는 한정 상품과 사진 공간을 운영하며 팬들이 스탬프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금융교육 지원 사업에 $1가 기부됩니다. 아이스크림과 베이커리, 김밥집 등 뉴욕시 음식점들도 한정 메뉴를 판매합니다. BTS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은 8월 1일과 2일 두 차례 열리며 모두 매진됐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은 핵심 생필품 품목의 가격을 30% 인하하는 한편 그 밖의 제품은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할인 혜택은 농산물, 육류, 해산물, 파스타, 빵, 요거트, 버터, 견과류, 쌀, 콩 등 건강한 식료품으로 구성된 핵심 품목에 적용됩니다. 그 외의 제품은 일반 시중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7일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루클린과 더불어 브롱스, 퀸즈,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에 각각 1개 매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는 임대료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생필품 가격 인하에 활용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해당 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44페이지 분량의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첫 번째 식료품점은 내년 브롱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스트 할렘에 들어설 두 번째 매장은 2029년까지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 당국은 인근 상권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필수 품목에 한해서만 할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즉석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소규모 식료품점과의 직접적인 경쟁도 피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전역의 식료품점과 델리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료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이나 어린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접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C 함유 음료는 뉴욕준에 허가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반 슈퍼마켓이나 델리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래드 호일맨 맨해튼 보로장은 맨해튼의 한 슈퍼마켓 체인이 일반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 옆에 고농도 THC 음료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호일맨 보로장은 대마 성분 함유 음료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 증상을 겪을 수 있다며 뉴욕주 대마초관리국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료가 수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다시 매대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주 대마초관리국은 출범 초기부터 단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뉴욕 대마초 소매협회는 뉴욕시장의 뉴욕시경이 주정부의 단속을 지원하도록 명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환각 효과가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소아과학회는 대마 성분이 어린이에게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새로 도입한 고가 세컨드홈 추가 세금의 잠정 대상 부동산이 31,000채를 넘어 당초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공개한 첫 잠정 명단에는
1에서 3가구 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1등급 부동산 6,800여 채와 콘도 코앞 등 2등급 부동산 24,700여 채가 포함됐습니다. 시와 주정부는 지난 5월 세금을 도입할 당시 약 1만 채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번 명단은 가격 기준에 따라 우선 선별된 것으로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2027 회계연도에는 재무국 평가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 1에서 3가구 주택과 평가액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 코앞 가운데 소유주의 주거지가 아닌 부동산에 추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본인이나 직계가족, 세입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면제될 수 있으며 재무국의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이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새 세금으로 연간 약 5억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발생한 대형 주택 화재로 78세 여성이 숨지고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5일 오전 9시 52분쯤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인근 41로드의 2층 주택 1층에서 시작됐으며 불길이 인접한 건물들로 빠르게 번지면서 오전 10시 40분쯤 5단계 화재로 격상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250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건물 3채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보도에서는 중태로 알려졌던 78세 여성은 이후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관 17명과 구급대원, 주민들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는 건물 2층에 고립된 주민 1명을 구조했으며 피해 주민들은 적십자의 임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국 화재조사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롱스 마운트 이든의 한 보데가 앞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사건과 무관한 12세 소년 제이컵 프레이테스가 숨지고 성인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제이컵은 25일 오후 엘리어 플레이스와 월튼 애비뉴 인근 보데가에서 공을 산 뒤 자전거를 타려던 중 주변에서 벌어진 다툼과 총격에 휘말려 어깨와 가슴 부근에 총상을 입었으며 링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총에 맞은 25세 남성과 34세 남성은 각각 엉덩이와 왼발을 다쳤지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45세 윌리엄 페러를 체포해 2급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 폭행,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페러를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여러 명과 다투다 총을 쏜 것으로 보고 갱단 관련 가능성과 다른 가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방어막을 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워싱턴 정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올해 상반기에만 353만 달러를 지출하며 전년도 상반기 대비 3배 규모의 로비 비용을 사용했고 오픈 AI는 222만 달러를 투입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자금을 워싱턴 로비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부의 인공지능 모델 출시 전 심사 규정입니다.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차세대 모델 출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업계의 경계심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오픈 AI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압박을 완화하고 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정부의 회사 지분 5% 공여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를 공공에 분배한다는 명분과 함께 정부를 강력한 파트너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전국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26일에 발표된 에머슨 대학교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거주 지역 인근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8개월 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42%를 기록한 결과보다 21% 급증한 수치입니다. 폴리티코에서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70% 이상을 기록하며 당파를 초월한 강력한 님비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전기요금 인상 폭탄, 수자원 고갈, 그리고 낮은 고용 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 센터 반대 단체 수는 지난해 말 396개에서 현재는 833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75건의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됐으며 이는 총 1,300억 원 달러의 기업 손실로 추산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신지은이 2016년 5월 첫 승 이후 10년 2개월, 날짜로는 3,738일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정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주 이타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유리병으로 상대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최근 퀸즈 자메이카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관련 화재가 70%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인증 제품 사용과 실외 충전을 당부했습니다. 53년 만에 미국 프로농구 챔피언을 차지한 닉스의 우승 트로피가 내년 1월 3일까지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비치닷컴이 여행객 리뷰 1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트렁크 베이를 2026년 세계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일부 교실에서 탈부착 가능한 생식기를 갖춘 종이 인형이 올가을부터 도입될 예정이어서 성다양성 교육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린 아이들에게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지능의 총합을 넘어설 것이라며 대규모 일자리 대체와 함께 거대한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